페이지 6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문은요. 바로 신명순의 전하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해설을 하고요. 문제는요. 16번에서 18번까지 해설을 듣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다 쪼개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해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작품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해설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작품을 공부하는 내신 공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문제 푸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실전 문제예요. 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부터 본다? 뒤에 뒷장을 자 지문 보다 뒤에 넘겨서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18번에 있는 보기와 같은 게 나온다면 보기가 나온다면 보기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넘겨서요. 보기가 있으면 항상 보기부터 먼저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기라는 거는요, 방금 우리가 봤던 신명순의 전하라는 그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도움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명순의 전하, 이 작품 보지 못했죠? 좀 낯선 작품이잖아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전하는, 자, 여기 작품이 전하는 아래 도식과 같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틀극 속에, 틀, 여기 써있네. 여기 나와있죠? 틀 A죠? A니까 이렇게 이 틀극 속에 이 틀극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틀극 이렇게 돼 있죠. 겉에 바깥에 있는 요것을 틀극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 안에 뭐가 삽입이 되어져 있다고요? 바로 내부 극이 삽입돼 있다. 전체 틀 안에 또 하나 내부 극 안에 여기 안에 요 들어가 있는 요것이 내부 여기 써있지? 내부 극 이것이 들어가 있는 구조구나. 자, 그 구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을 바로 극중 극의 구조라고 하는구나.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작품이 신명순의 전하라는 작품은 여기에 연극이 하나 있고 겉에 연극 틀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연극이 또 들어가는 거야. 약간 액자식처럼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극 안에 극이 또 들어가 있는 요 구조가 바로 극중극의 구조인데 그게 바로 신명순의 전하라는 작품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라고 나와있냐? 이 극에서 관객들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인 약속인 컨벤션에 따라서 자, 그 관객들은요. 자,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인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 다 나와있죠? 컨벤션에 따라서 뭔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관객과 배우 사이에. 그 컨벤션에 따라서 그게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이제 컨벤션에 따라서 이건 연극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건 연극이 아니구나. 실제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나와있죠? 이러한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극 안에 또 극이 들어있는 연극 안에 연극이 또 들어있는 이런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틀극의 배우들이 틀극이 뭐야? 바깥에 있는 요게 틀극이죠? 바깥에 있는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렇구나. 바깥에 이 큰 틀 안에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C라는 사람 있죠? 요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극으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 내부극으로 딱 들어가면 A-로 변하는 거구나. 자, B라는 틀극에 있었던 사람은 내부 극으로 들어가는 순간 B-의 역할로 변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틀극의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 극의 배우나 관객이 되게 함으로써 그렇지 여기 배우가 됐고요. 여기 C라는 사람은 뭐가 됐니? 여기서 관객이 됐죠. 관객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겉에 있는 틀극에 있는 A, B, C라는 각종 배우들은 이 틀극 내부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는 A-, B는 B-, 그리고 이 내부극으로 들어가지 않는 C 틀극에 있는 C라는 사람은 밖에 관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위에 있는 커다란 틀, 이 틀극에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야? 바로 현대적인 내용이 나와 있겠죠. 현대적인 지금 현재 모습이 이 틀극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부극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연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문을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오면요. 이제 16에서 18번에 해당되는 이 지문이 이제 어떤 거라고 희곡 중에서도 극중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뒤에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극은 바로 앞에 이제 있었던 전체적인 그 극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제 안에 내부 극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연극으로 하는 거고, 겉에 있는 틀극은 바로 현실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연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숙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체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큰 틀인 바로 틀극의 현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숙주, 학자, 숙주, 뭐 보시면 세조. 이거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 세조 왕위 찬탈 사건 아시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이죠. 보시면 단종, 그거 세조가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었던 그 사건, 이제 계유정난의 사건을 지금 이거를 지금 극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한 거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명칭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숙주라든가 뭐 세조라든가 뭐 윤씨라든가 성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구나. 이제 세조가 왕위 차탈을 했었던 계유정난을 연극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볼까? 자, 숙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틀극이죠. 현실 속에 있는 극이에요, 지금. 저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여러분 신숙주 아세요? 숙주나물을 아시죠? 숙주나물. 이게 TMI인데 이 숙주나물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변하잖아요. 이렇게 딱 데치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명칭에 관한 이제 그런 뭐 TMI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녹두로 만든 나물인데 이제 이거 보시면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 문신인 신숙주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신숙지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은 사육신 사건 방금 얘기했죠. 그 이제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던 사건. 근데 거기에서 충성을 지킨 사육신과 달리 신숙주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세종 라인이었어요. 세종 라인. 세종 라인이었기 때문에 단종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수양대군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종 라인이었지만 과감하게 이제 그 라인을 버려버리고 수양대군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녹두나물이 이게 변절한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숙주나물이라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TMI가 있어요. 어쨌든 신숙주라는 인물은 바로 그렇게 변절자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라고 이제 현재는 알려져 있죠. 원래는 세종 라인이었는데 결국엔 단종을 버리고요. 거기 세조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세조 라인으로 가버린, 그리고 이제 단종을 죽여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또 상소를 올린 이제 변절자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숙주라는 사람이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신숙주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신숙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숙주, 여기 안에도 숙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극, 즉 현실 속에 있는 요 인물의 이름은요, 극중극으로 요 안에 딱 들어가게 내부 극 안에 역사적인 사실 있죠. 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현실 속의 틀극의 인물의 이름과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극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들의 이름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현실 속에 겉에 있는 틀극의 인물이에요. 자, 학자가 얘기를 하죠. 신숙주와 같은 신씨이며 본까지 같은 자네로서는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자네 먼 할아버지 입장에 한번 되어보게. 지금 같은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는 거야. 저 신숙주 같은 인물 싫은데 그거 맞기 싫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신숙주 이제 현실 속의 얘가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더라도 친구들을 배반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가 얘기하죠. 좋아, 그럼 자넨 자네의 의지로서 신숙주의 입장을 타게 해보게. 그렇다면 너는 그럼 그 연극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내부극에 그 역사적 사실 극으로 들어갔을 때 자네의 그런 관점에서 신숙주를 한번 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역할을 한번 해보게. 결국 자넨 자신보다는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걸세. 존경하게 될 거야. 너 이 역할을 해보면. 이렇게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주가 뭐라고 하냐, 전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학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조 역할을 또 맡은 애가 뭐라고 하냐, 저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 선생님 했는데 자, 기억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기억으로 딱 들어가야겠죠. 기억 어디냐, 바로 16번의 문제네요.
자, 기획에서 미음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획을 볼까요? 학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냐 라고 했지만 일단 점점점점 돼 있는 거에서 자신감이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죠. 자, 그럼 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까? 한번 볼까요? 자, 학자가 말했어요. 뭔가 하니까 세조가 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옛날 사람들이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옛날 의상 같은 건 준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옛날 옷 같은 거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 옷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그리고 저희 궁중어 같은 건 서툴러 놔서 그리고 궁중에서 했던 말 같은 것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상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뭐라 그러니? 궁중어 같은 것도 서툴러 궁중에서 썼던 말 같은 것도 저희가 재현을 해가지고 연극을 한다는 거는 잘 못하는데 서툴러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억을 볼까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한 학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하잖아. 뭐라 그랬어? 옛날 사람들의 이 의상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궁중어 같은 것도 아직 좀 서투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니은번 방금 궁중어 얘기를 하면서 니은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니은을 볼까요? 자, 그러고 저인 궁중어 같은 건 서툴러나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 답할 수가 있겠네. 연기를 할 만한 무대 공간이 협소하다. 작은 것을 걱정한다. 무대 공간이 너무 작아요 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바로 궁중어 같은 게 좀 서투른데 궁중의 말 같은 거 우리 조선시대 그런 말 같은 거 잘 못하는데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대 공간이 작아서 걱정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학자가 얘기를 하네요.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네. 자,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뭐 그냥 좋아하는 얘기네요. 걱정할 뜻이 없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 디귿이잖아요. 그럼 디귿을 봐야죠. 문제 푸는 거니까요. 디귿을 볼까요? 자, 걱정할 것이 없다는데 웃어 넘기는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그렇지. 하하하.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뭐라고 하냐? 하지만 여보게 의상에 대한 고증이나 궁중어 따위라면 저속한 야단 잡지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의상에 대한 거라든가 조선시대 의상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궁중의 옛날 말 같은 거는 아주 막 저속한 야단 잡지 같은 걸 네가 그냥 봐도 거기에는 잘 나와 있다. 그런 걸 참고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따위 옷이나 말 같은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말이나 그 옷 같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물론 지금과 그때는 제도나 풍습의 차이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려는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거요. 그런 걱정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하하 알겠네. 이렇게 걱정한 것이 없다는 듯이 웃어넘기는 어투로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걱정은 말고 자, 세조역은 자네가 맡도록 하게. 그러니까 세조역이죠. 세조역은 자네가 맡도록 하게에서는 세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가 극중극 있죠. 극중극 안에 내부 역할이 바로 조선시대 역할로 들어갈 때 너 세조 이름이니까 지금 현대에도 세조 이름이니까 네가 세조 이름을 맡아서 그대로 그 내부 극에서도 세조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그대로 가고 있죠. 때는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로 하지. 이미 이제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 이미 지난 후로 이제 시기를 잡았어요. 자는 저 위로 올라가게. 옳지. 옛날에 산과 들을 뛰어 돌아다니며 주색을 즐기던 자네는 그러니까 이 세조는 산과 들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주색을 즐겼네요. 그죠? 아니 수양 왕이 됐네. 표정이 좀 더 침울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얘가 이제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세조애가. 잘 안 되는데요? 하니까 일동이 하하하 웃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하하 웃고 막 어색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해보게. 옳지. 정말 배우 같은데? 정말 배우 같은데? 그러니까 배우는 아니구나. 전문 배우는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자, 정군. 불이 좀 밝지 않나? 그러니까 정찬손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스위치를 끄는 신용을 한다. 불을 좀 약하게 슉 했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조금 슉 어두워진다. 학자가 됐어. 그러니까 저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일동이 하하하하 사람들이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 연기자가 아니구나.
또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감정을 돋우는 데 음악이라는 게 있지. 아하, 음악이라는 게 있지. 자네들은 날 따라오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 방해가 될 테니. 이렇게 하면서 세조나 숙주를 제외한 사람들은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저 선생님, 우리는 어떠한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되게 웃긴 극이다. 줄거리 같은 것도 없는데 연극을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가 뭐라고 하냐? 허허, 이것 봐요, 성군.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줄거리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한 극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들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중극, 내부 극으로 들어가서는 각자의 역사적 인물을 하나씩 맡아서 어떤 토론할 쟁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자.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궁중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줄거리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연극해야 되니까 계속 말하는 거. 그래도 어떤 질서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질서는 뭐겠나요? 바로 이제 줄거리 같은 거 그런 틀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리을반에서 그래도 어떤 질서 같은, 이거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뚜렷한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였죠. 다양한 연기 경험이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걱정돼요, 이런 게 아니야. 줄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이것도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그렇죠? 어떤 질서, 그러니까 줄거리 같은 게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 자, 그러니까 학자가 얘기했냐. 이거 보게. 자네의 발은 자네가 명령한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도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줄거리 같은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어떤 질서, 틀 같은 게 없어도 우린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각자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돼서 토론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넨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와 얘기하느라고 발에 신경 쓸 틈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그러니까 발을 신경 쓰지 않고 너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적 인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떠한 질서, 어떠한 줄거리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굳이 그 질서라는 것이 짠짠짠짠 이러러가서 자, 거슬리면 교통순경한테 가서 물어보게. 우리는 질서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퇴장한다. 성사문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게 맞는 걸까? 막 이런 거. 자, 시계 소리가 한시를 친다. 땡. 이렇게 이어서 음악이 옅게 흐른다. 음악이 이제 흐르는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시계 소리나 어떤 음악이 흐르는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현실 속에서 이제 현실의 이 겉에 있는 틀극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되나? 어떤 질서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의상도 없고 궁중언 같은 게 서툰데 약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의 현실의 지금 모습이었죠. 틀극의 현실이었죠. 근데 갑자기 보시면 이제 숙주가 전하, 이젠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있죠. 시계 소리와 음악을 기점으로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내부극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잖아. 여기서는 자신 있어요, 해보세요 선생님 막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전하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내부극, 즉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내부극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극중극, 요 안에 내부 극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소리와 음악을 기점으로요. 자, 숙주가 얘기를 했어요. 전하, 이젠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조가 소리를 들썩이면서 하면서 피곤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숙주는 들어갔어요. 집으로 갔다. 중간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그날 밤 조선의 왕 세조는 성사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영모에 꾀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처형한다. 그러니까 사육신이 끝까지 저항을 했었죠. 이제 결국에 이들을 처형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윤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자, 윤씨가 누구냐면요, 바로 신숙주의 아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윤씨, 즉 신숙주의 아내하고요, 신숙주와의 이제 대화가 드러나 있어요. 이 A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윤씨, 즉 신숙주의 아내와 이제 신숙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니? 여기 나와 있지.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들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거리 같은 것보다는 이제 신숙주의 입장.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신숙주는 약간 변절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원래는 세종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단종 라인이었죠.
그래서 절개를 지키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였는데 같은 동료들은 다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키다가 여기 나와 있죠. 지키다가 그 사람들은 사육신의 영모를 깨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처형한다. 사육신들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에 세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요, 신숙주는요 빨리 갈아타가지고요 세조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이제 처형하는데 이제 가담을 하고요. 그리고 단종도 죽여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절을 하고야 만 거죠. 원래는 세종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숙주가 굉장히 변절의 아이콘이다. 어떻게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세종의 그런 거를 충성을 다 바쳤던 세종을 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단종이라는 어린 임금이 왕을 하게 됨으로써 나라가 이제 거의 어떨까요? 왕이 어리고 힘이 없죠. 그러면 거의 신하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신하들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왕이 모르니까 신하가 하자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신숙주는 그래도 왕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세조를 따라가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의 입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신숙주의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윤씨가 뭐라고 하냐? 형장엔 무엇 때문에 가셨어요? 자, 형장은 뭐였지? 원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성사물을 비롯한 사육신, 그러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죠. 원래는 이들과 친구였어요, 신숙주가. 근데 신숙주만 이제 결국에 변절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형장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신숙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내겐 더 큰 시련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함께 죽는 것보다 걔네가 이제 죽는 거, 친구들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죽는 걸 보는 게 내게 더 큰 시련이다. 나는 나를 시험했어. 그들의 증오까지 받아들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씨가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당신의 자존심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신숙주가 뭐라냐? 자존심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사리의 그릇 깨닫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잘잘못을 모르고 있다.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씨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폭군에게 저항했어요. 그분들은 옳은 일을 위해 죽었다고요. 옳은 일을 위해서 죽었다. 즉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였어. 자기가 충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말하고 있네요.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네가 변절을 했던 거 너를 위해서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그들은 단 한 가지 일밖에는 몰라. 충성이란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심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어떤 충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명예심 같은 걸 일으켜서 죽게 됐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단종을 위해서 충성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야. 자, 윤 씨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신은 수양대군의 폭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수양대군의 폭정이 맞냐? 수양대군이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게 신숙주가 뭐라고 하냐? 어느 의미에서는 옳지. 그는 야심가지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야. 지배자는 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해. 그러니까 나는 정을 따른 게 아니고 단종을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정을 따른 게 아니고 나는 의로움을 따른 거야. 그것이 바로 세종을 선택한 이유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과 인연을 끊었어. 자, 윤 씨가 얘기하고 있잖아. 배반이요. 비겁한 배반이야요. 모두를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군께 지조를 굽혔다고 떠들어요. 그러나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당신이 지조를 굽혀서 결국에 세조한테 가고 단종을 배반하고 세조한테 간 것은 모두 다 지조를 굽힌 것은 오명이다. 그건 비겁한 배반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숙주가 얘기를 하죠.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는데 실패했을 뿐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미음이 나와 있죠. 그럼 미음 부분을 봐야겠네요. 자, 미음 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 의구심이 뭡니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어떤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어투로, 아 이거 불안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어투로 연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보시면 나는 실패해서 따름이야. 상황을 복귀시키는 것은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육생들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이렇게 역모를 깨는다. 그러니까 세조를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이들은 다시 상황을 복귀시켜야 된다. 단정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은 그것들은 그냥 무사와 안녕만을 단지 그냥 충성심을 지키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미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딜 봐서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의구심,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어투로 연결. 불안해하는 어투라면 이렇게 해야 돼. 상황을 복귀시키는 것을 무사와 정말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이 지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그런 어투가 아니죠.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요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17번 봅시다. A에서 윤씨와 숙주 간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면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막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이제 바로 문법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화법과 작문은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 풀다 보면 그 앞부분에 나온 거 있죠. 말하는 방법, 쓰는 거, 뭐 고쳐쓰기 뭐 이런 거. 이제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특히 화법 중에서도 이제 토론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랍니다. 쟁점이요. 쟁점은 한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풀이해서 말하자면 바로 다투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자,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해서 누군가는 먹을래? 누군가는 아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요 이렇게 갈리는 지점. 아이스크림을 먹겠냐 안 먹겠냐, 그게 바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A에서 즉 윤씨 신숙지 아내하고 신숙주 간의 의견 차이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지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자 뭐라고 합니까? 사육씨는 정의를 위해 죽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윤씨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폭군에 저항했어요. 그분들은 옳은 일을 위해 죽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사육신의 죽은 것은 정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자, 근데 신숙주는 뭐라고 하니?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야. 자,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자, 그들이 죽은 것은 정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라고 하고 쟁점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육씨는 정의를 위해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윤씨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라고 했지만, 신숙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단 한 가지 일밖에 몰라. 충성이란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심을 불러일으켰어.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심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로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에 죽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세조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누군가는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려야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씨는 뭐라고 그래? 당신은 수양대군의 폭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입장이죠. 근데 신숙주는 뭐라고 그래? 어느 의미에서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은 맞다라고 하니까 역시 의견이 갈리는 쟁점이 되는 거죠. 신숙주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옳지, 폭정이 맞는 거야. 그는 야심가지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는 정의라는 것은, 바로 나라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다스려야 해. 힘이 없는 단종같이 어린 임금이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것이 되겠죠. 지배자는 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의에 의해서 결정돼, 의로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과 인연을 끊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게 되겠죠. 유인 씨는 너는 적당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신숙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 정당화 될 수 있어. 힘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신숙주의 행동은 비겁한 배반이었는가? 누군가는 배반이다. 누군가는 배반이 아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배반이죠. 비겁한 배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숙주의 행동, 너 그거는 배반이다. 라고 유인 씨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신숙주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라고 하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모두들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군께 지조를 굽혔다고 떠들어요. 그런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신숙주는 아니다. 내가 한 건 비겁한 배반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설득시키는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득만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한 건 배반이 아니다. 모두들 나를 이해해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설득을 실패했을 뿐이지 내가 한 건 배반이 아니다. 설득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로 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3번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이 되는 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신숙주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까? 자, 이렇게 윤 씨가 이거 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당신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넌 널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널 위해서 너 배반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윤 씨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니까 이제 윤 씨가 철면피해요.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다니 결국 당신은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어. 부귀와 영달을 얻었군요. 그것도 부정하실 생각이세요? 자, 너는 너를 위해서 배반한 거자 라고 말하고 결국에 이거 덕분에 너는 부귀와 영달을 얻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신숙주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윤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숙주 가운데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니? 수양대군을 옹호하면서 지배자는 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에 막 이끌려서는 안 되고 의에 의해서 단호하게 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지배자는 수양이 바로 그런 적합한 인물이야. 유일한 인물이야. 나는 그래서 따른 것이야.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윤 씨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했고 신숙주는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힘 있는 자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쟁점이 갈리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여기 볼까요? 백성들은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 선생님 보이게 이제 핑크색으로 했는데 아까 너무 초록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5번을 여기 이쪽 보시면 자 일단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것도 부정하실 생각이세요? 하면서 자 여기 윤 씨가 결국에 계속 얘기를 하죠. 윤 씨는 계속 이들은 이제 형장에서 죽었고 그들은 폭군에게 저항을 했고 그들은 이제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것에서 쭉 봤을 때 이제 사익신으로 평가하고 이제 충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제 윤 씨는 뭐라고 해요? 결국에 당신이 이렇게 배반을 한 거는 영원히 신씨 일가의 오명도 벗을 길이 없겠죠. 우리는 영원히 배신자로 찍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원히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윤 씨의 입장이죠. 자, 근데 신숙주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실패했을 따름이야. 상황을 복귀시키는 것은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지 편안하게 지내려고 걔네가 그렇게 계속 단종을 보기 운동을 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들어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육신의 죽음을 좋아한다고 지금 신숙주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뭔가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죽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백성들도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점이 나는 좀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숙주의 의견인 거야. 그러니까 윤씨 특히 신숙주의 아내는요 그 신숙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하죠. 당연히 평가할 거예요. 당신은 배반자라고요. 이런 입장이라면 신숙주는 그래 백성들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좀 약간 정의로워 보이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백성들은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참 안타깝구만.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숙주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아닌 거죠.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신숙주는 좀 씁쓸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투는 지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8번 볼까요? 18번 아까 우리가 한번 쫙 읽었죠. 극중 극의 극조고 요 안에 내부 극은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나와 있는 거고 틀극 바깥에 있는 내용은 바로 현대적인 현재의 모습이다. 자, 1번 볼게요. 시계소리, 음악 등의 효과음을 기점으로 A에서 B로 전해내는 건 A는 뭐였죠? 여기 틀극 현대 여기에서 안에 내부극인 조선시대 과거의 극의 상황으로 들어가겠군. 자,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시계소리가 한시를 친다. 그리고 음악이 이어게 흐른다. 해서 갑자기 이 변하죠. 숙주하고 세조가 전하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중극으로 들어가는 거, 내부극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게 되겠죠? 자, A에서 A 즉 이제 틀극에서 학자가 B 즉 내부극에서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서 즉 내부극에서의 등장인물들 자율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겠군. 우리가 이 겉에 틀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산문이라는 애가 저 선생님 우리는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이것 봐요 성근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지 않나. 우린 그저 성실하게 각 인물들의 입장을 더듬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줄거리 같은 걸 딱히 정해놓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겠군.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2번도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을 볼까요? 옛날 의상을 입지 않더라도 의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자, 관객들은 컨벤션에 따라 자, 컨벤션 뭐라고 했어요? 자, 이 극에서 관객들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인 약속인 컨벤션에 따라서 극의 상황을 요 안에 있는 조선시대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컨벤션에 따라서 B, 즉 요 안에 있는 내부극의 배경이 조선시대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기 보기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A에서 저기 틀극에서 학자가 신숙주의 비판적인 인물에게 B, 즉 요 안에 있는 내부극에서 숙주의 역할을 맡긴 것은 인물들의 인식의 변화를 의도한 것이겠군. 자, 여기 A 틀극에서 이 신숙주에게 비판적인 인물에게 맡겼었죠. 신숙주 이름만 똑같고 얘가 뭐라 그래서 저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저 싫어요. 신숙주 역할 하기 싫어요.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학자가 신숙주와 같은 신씨고 본까지 같으니까 혈통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할아버지 입장에 한번 대봐라. 지금 같은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역할 맡은 애가 계속 저는 그래도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학자가 좋아. 그러면 자네는 자네의 의지로서 신숙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러면 그분을 정용하게 될 거야. 의견이 좀 달라지게 될 거야.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게 되겠죠. 인물의 인식의 변화. 처음엔 싫어요 했지만 네가 하다 보면은 너 바뀌게 될 거야. 연기하다 보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5번을 볼까요? 한 명의 배우가 A에서 A 즉 여기 틀극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관객이 역사적 사실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한 명의 배우가 A 즉 여기 틀극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한다는 건데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죠. 틀극에서 하나의 배우는 하나의 역할만 하고 있죠. A 역할, B 역할, C 역할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시면 극중극의 구조에서는 틀극의 배우들이 겉에 있는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내부극의 배우나 관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틀극에서 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내부극에서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잖아 그림에. 틀극에서 B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내부극에서 B 다시를 하고 C라는 틀극에서 역할 하나 맡은 사람이 또 관객이 역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 겉에 있는 틀극에서 지금 두 개의 배역을 담당했다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틀린 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틀극에서 하나의 역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극중극에서 또 다른 역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역할 이 사람이 이 역할 이 사람이 관객의 역할 이런 식으로 담당함으로써 실제 관객들이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부극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과거의 사실이었죠. 다 나와 있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16번에서 18번까지 문제 해설 끝났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19번에서 23번 내용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의 해설이 필요한 학생은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